이번에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수입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사과 수입을 한다는 명분이 뭐냐 하면은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량 안보 차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쌀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사시에는 식량 안보 차원이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주식은 식량 안보 차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그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한국은 쌀이겠고 예. 서양은 밀가루 그런 밀가루죠. 거겠죠. 그게 하지만 정말 과일은 해당 안 될 것 식량 같은데요.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네. 농산물이에요. 하지만 사과는 자, 과일은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사과 없으면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과 값이 비싸면요, 사과를 안 드셔도 되죠. 네. 그리고 대체 과일이 있어, 그죠? 네. 좀 바나나라든지 저렴한 거 먹으면 되죠. 오렌지,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귤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사과 먹지 말고 귤 사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 사과는 너무 비싸요, 원래. 네. 그러면은 그 제주 감귤 맛있죠. 네. 과일 소비도 촉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사과가 비쌀 때는 소비자분들도 사과 소비를 조금 줄여야 돼요. 네, 그렇죠? 조절하면 네, 됩니다. 조절을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 배, 귤 같은 과일은요, 식량 안보 차원의 농산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수입하는 명분이 소비자 물가 안정 그리고 식량 안보 차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 소비자 물가 안정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 2.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네. 그런데 이 사과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년 고공행진을 거듭한다. 그러면은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딱 작년 반짝 올랐는데 갑자기 1월부터 네. 이런 정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사과나 이런 농산물은요, 공산품은 생산량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은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부침이 굉장히 심한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라서 올해 어떤 태풍이 올지 그렇습니다. 어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산품은 기상상태라든지 자연재해 이런데 엄청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뭐 정말 1%, 1도 잘못한 게 없어요. 굳이 잘못한 거 따지자면 작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약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쳐야 되면 작년에 생산량은 적은 대신에 농약대, 비료대, 영양제 이런 농자재 값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생산 원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농부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농약 회사가 돈을 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값이 오르면요. 일단은 자연재해라든지 병충해가 심한 해에는요. 농자재상, 농약상, 비료 판매, 영양제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사과나무 많이 죽으니까 묘목상도 묘목상도 돈을 돈을 벌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은요. 농자재 묘목값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입을 해서 국내 사과 소비량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받는 건 농민들이 아닙니까? 농민들이고 결국은요. 그 피해가 소비자들한테도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성명서에도 있는데 자 사과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수입을 하면은 사과 생산에 치명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과 생산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폐원을 하든지 다른 대체 품목으로 갈아타야 돼요. 네. 그러면 사과 농사 짓던 사람이 네. 배농사, 감농사, 네. 포도농사를 지어야 또 되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수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과, 배 같은 과일은 전략 농산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값도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배도 수입한다. 그럼 배농사 짓던 사람들도 타격을 입으니까 또 다른 대체 작물로 또 갈아타겠죠. 그러면 갈아타면 그 작물이 또 폭락을 하든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도권 밀집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방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농업이 활성화가 되면 사과 아저씨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귀농을 하시고 청년들도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농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방에
인구 감소하고 그다음에 농업이 붕괴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농사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에서 무슨 희망을 봐야 그쵸. 귀농을 할 건데 네. 뭐 농업이 다 붕괴되면 젊은 분들이 누가 시골에 와서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근시안적인 농업 정책을 펴면 안 돼요. 네.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폭등에는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 성명서에도 있는데 2023년도에 과일 가격이 폭등한 가장 주 원인은 기상이변이거든요. 그러면은 사과꽃이 필 때 기온이 급 강화해가지고 사과꽃이 다 얼었죠. 그래서 사과가 전부 냉해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결실이 안 돼서 사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 냉해를 입지 않도록 방사팬이라든지 냉해 방지 시설에 지원을 과감해주고 내개 곤충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과감히 해주고 그다음에 농약이라든지 농자재 이런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줘가지고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정책은 제대로 펴지도 않으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고 네. 근시안적으로 수입해서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입해서 해결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일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만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아까 사과 아저씨가 말했던 그런 방법을 알까요? 알긴 알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이렇게 폭등하니까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폭증하지요. 그러면은 자 내년도에 선거도 있어요. 네.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죠. 지금 사과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우려가 있지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네. 표는 어디서 나오느냐? 농민들한테도 나오지만 이 표는 도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적죠. 네.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숫자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작년 한 해 과일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한 해 결과를 보고 네. 정책을 펴면은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가 있죠. 네, 한 해 잠깐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사과를 수입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과 농사 짓는 분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때 가서 뭐, 후회도 늦습니다. 후회해도 안 되고요. 그때 네. 되면요. 뭐 농업이 붕괴되고 과일 산업이 붕괴되겠죠. 그러면 결국은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요. 해외 사정에 따라서 수입되는 과일 가격이요. 또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 되면요.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가 어디죠? 주로 뉴질랜드하고 미국이에요. 네, 저는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뉴질랜드에서도 살아봤는데 우리나라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는 못 봤습니다. 사과 통계가 있어요. 외국에서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뭐냐 그걸 조사하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네, 맛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juicy. 주시한 사과 이랬거든요. 네, 그 1등한 사과가 뭔지 압니까? 후지인가요? 후지예요. 와. 후지예요. 후지가 1등했어요. 그런데 후지는 한국이랑 일본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후지의 네. 원조는 일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올 수 있는 품종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과가 제일 맛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과 아저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정부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흘린 거는 처음은 수입을 하겠으니 현재 사과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과를 조기에 출하하라. 그래서 설 전에 사과 가격을 좀 떨어뜨려 보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사과 수입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사과 수입을 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정부에 뭘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사과 생산자들을 위해서 해준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도 정부에 이제는 기대할 그런 것은 없다. 이래 생각하고 내가 생산하는 사과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면은 그것에 대한 수요는 늘리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과도 앞으로 시장이 개방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개방된 뒤에도 살아남는 길은 뭐냐?
품질이죠. 네. 그러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다 더 같이 많은 노력을. 예, 더 많이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네,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것 밖에는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맛있는 사과,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사과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생산자들이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이 자료는 1월 10일 날 조선 비지에서 정부 사과 수입 추진이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그 기사에 대한 성명서예요. 어디서 성명서를 냈냐면은 전국 사과 생산자 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정부의 사과 수입을 위한 협의 절차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